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양경수 의원실 김혜리 비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 및 재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99년 골프 대중화를 위해 도입된 골프장 세제 혜택 감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료집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발언 순서가 아닐 시 비디오는 그대로 켜주시고 오디오는 음소거 상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발언 순서에는 반드시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호스트가 음성 해제 요청을 진행할 시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모두의 일상을 위협당하는 힘겨웠던 한 해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한 해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대중골프장 실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로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과 또 축사를 해주신 윤우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흔히 부자들의 스포츠라고 인식되던 골프가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일반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78곳의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으로 전환이 되었고 2021년 169곳에 불과했던 대중골프장이 325곳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이 추진되었고 2019년 말 기준 지금까지 정부가 깎아준 세금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달합니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누린 대중골프장 중에 상당수가 유사 회원제 모집 행위 등을 통해서 사실상 회원제로 편법 운영되고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탈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또 그렇다라는 확인도 일부 되고 있습니다. 골프 대중화 정책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 배불리기와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대중화 정책 도입에 따른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에 맞게 대중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세금 감면 혜택은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해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재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님, 토론에 참석해 주실 행정안전부 서정훈 과장님, 기획재정부의 양순필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 권도영 과장님, 또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금 부회장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상금 부회장님, 용인시 오후석 제1부시장님, 춘천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 또
국세청의 김준우 과장님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문제점과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을 모시고 대중골프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된 자리를 마련한 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때 골프가 부유층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대중 스포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골프장 산업은 2019년 기준 시장 규모 4조 7,500여 원을 달성했고 대중재를 선두로 한 골프장 이용객 수는 2019년 3,700만 명에 달하여 이제는 4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999년도에 있었던 대중골프장 세금 감면 정책에서 시작되었고 골프의 대중 스포츠화에 크게 기인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양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대중 골프장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입장료 인상이라든가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좀 더 이상적인 대중 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골프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대중 스포츠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잘 듣고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종환입니다. 1999년 골프 대중화를 선언한 정부의 대중제 골프장 세금 완화 정책은 오늘날 골프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입장료 폭등을 비롯한 각종 편법 운영이 난무했고 결국 정책의 효과는 대중이 아닌 골프장 업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이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돌아갈 때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되어 모두가 누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도 건강한 골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양경숙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로그와 줌 링크에도 첨부해드린 자료집에도 상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님,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발제, 좌장, 토론자분들께도 미리 보내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님도 들어오셨습니다. 한 말씀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예. 오늘 토론회 자장은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재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재훈 교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경섭 의원님께서 우리 그 스포츠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골프 산업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그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이 골프장, 대중 골프장의 그 부동산 세제에 관련한 그 문제점을 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유익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지방 재정을 공부하는 학자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줌으로 이제 그 토론회를 하다 보니 한계도 있지만 또 전국의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토론회의 그 의미가 더 크고 또 그 성과도 더 그 효과도 더 커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그 대중 골프장 또 이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주제다 보니 이 그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 토론자, 발제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부도 여러 부처의 그 핵심 과장님들이 또 참석해 주셨고 또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그 집행부의 부시장님도 오시고 또 지방의회에 또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또 골프 산업에 굉장히 그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골프장 협회에서도 두 분이 오셨습니다. 각자 이제 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아마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대중 골프장의 그 제도 개선을 위한 아주 좋은 개선 방안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또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참석하신 발제자와 또 토론자들을 이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8분의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바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우선 그 행정안전부의 부동산 세제과의 서정훈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양순필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세청 소비세과의 김준우 과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대중 골프장 협회의 김태영 상근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의 김훈환 상근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인시의 오후석 제1부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춘천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의 박재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 그 토론자로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과의 권도연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권 과장님 모셨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북세청 소비세 김준우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서천범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3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이 끝나면 제가 이제 그 토론자들 순서로 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천범 소장님께서
오늘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서천범 소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서천범 소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레드사람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양경숙 위원님 그리고 김승현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드사람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골프장들이 초호황을 맞으면서 입장료를 과도하게 인상했습니다. 특히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야 할 대중골프장들이 입장료 인상을 주도하면서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편법 골프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고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골프장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페이지를 보시면은 골프장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산업의 시장 규모는 골프장 수, 골프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입장료와 카트피가 인상되면서 매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골프장 산업의 시장 규모가 3조 3천억 원에 불과했었는데 2019년에는 4조 7천억 원으로 43%가 증가를 했고 특히 대중골프장의 시장 규모가 2019년에 2조 7천억 원으로 2011년보다는 2.9배가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해원제 골프장 시장 규모는 2010년 이후에 9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 약간 회복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골프장 수는 2011년 말에 442개소에서 2019년 말에는 535개소로 93개가 증가했습니다. 대중골프장 수는 이 기간 동안에 143개가 증가한 반면에 해운제 골프장 수는 54개가 감소했습니다. 2013년 말에는 대중골프장 수가 해운제 골프장 수를 상회하면서 대중제가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전환됐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에 골프장 개장 골프장 수를 보면은 2013년까지 매년 30개소가 개장했지만은 2014년 이후에 급감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4.5개, 지난해에는 9.0개가 개장을 했는데 이게 18월 환산 골프장 수입니다. 해운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 시장이 사라지고 또 회원권 값도 폭락하면서 2015년 이후에 개장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중제로 전환한 해운제 골프장 수를 보면은 지난해 말까지 10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운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법정 관리를 거쳐 대중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들이 해운제의 중과세를 피하고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 24개소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도 10개소가 대중제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골프장 이용 개수를 보면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하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650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3,890만 명으로 46%가 증가했고 이 중에 대중제는 2.6배가 급증했지만은 해운제 골프장은 이용객 수가 8.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에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객수가 회원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8쪽의 골프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 인구는 골프 붐이 지속되면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70만 명으로 2017년보다는 84만 명이 증가를 했고, 연간 골프장에 나가는 횟수는 2017년도에 9.4회, 그리고 2019년도에는 8.3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 골프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 통계를 봐서는 2019년도에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경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전체 영업 이익률하고 대중제 이중 이익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제와 대중제의 합계 영업이익률이 2019년도에 22.5%로 201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 범위의 영업이익률이 5.1%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골프장 산업이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2019년도에 33.2%, 201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은 7.2%로 2011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대중골프장들은 세금 감면 혜택과 입장료를 인상한 덕택으로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했고, 회원제 골프장은 원래 그 회원들 위주로 그린피를 거의 면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적절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그만큼 골프 붐이 지속되면서 비회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찾아오면서 흑자를 유지한 겁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의 영업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은 전환 후에는 평균 43%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0% 적자에서 플러스 24%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은 중과세율이 일반 세율로 적용되면서 대폭 인하가 되고, 또 회원이 없어서 회원에 대한 입장료 할인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운영상에서는 대중골프장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입장료를 거의 내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결국 정부에서 세금 감면분이 결국은 골퍼들이 하는 사업주한테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쪽의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입장료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주중에 14만 6천 원, 토요일이 19만 4천 원인데 2011년보다는 32%, 24% 급등을 했습니다. 골프 붐이 지속되는 데다가 입장료를 사업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장료에다 카트피, 캐디피를 포함한 1인당 골퍼 1인당 이용료는 주중에 19만 원, 토요일에는 24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는 지난해 10월 기준에서 주중에 17만 8천 원, 토요일은 22만 8천 원으로 2011년보다는 10%씩 상승을 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입장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40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입장료에다가 카트피 플러스 캐디피를 포함한 비회원 1인당 이용료를 보면은 주중에는 23만 원, 토요일은 28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에 부과된 체육진흥기금은 1,500원 내지 3,000원 정도가 되는데 2019년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입장료를 인한 회원제 골프장은 44개소로 전체의 28%에 불과했습니다. 입장료를 안 내릴 거라면 뭐더러 헌법소원을 제출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입장료 상승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상률이 대중제 주중은 8.7%, 토요일은 6.9%가 인상이 됐고 회원제의 비회원 입장료는 2.1%씩 인상이 됐습니다. 대중골프장들이 입장료를 많이 올리면서 회원제와 대중제 간의 입장료 차익이 크게 좁혀졌습니다. 주중 입장료는 2011년도에 51,700원에서 지난해는 32,500원으로 19,200원이 축소가 됐고, 토요일 입장료도 15,100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그 대중골프장들이 입장료를 많이 올리면서 대중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에 중과세율을 부과했습니다. 또 대중골프장들은 회원 모집을 못하는 대신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회원을 모집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편법 대중골프장이 문제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회원제와 대중제의 세금 차액은 37,000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 12월 28일 날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 2019년 말 기준에서 이걸 표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골프장 조세 정책을 보면은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중골프장의 세율을 2000년 1월부터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달에 추가적으로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인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중골프장이 세금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별 서비스 1인당 21,120원에 대중제 이용계수를 곱했고, 또 대중세 재산세율 차액 4%하고 0.1 내지 0.4%의 대중골프장 이용계수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에 이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8,2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 2019년도에 개별 서비스에 2,500억 원을 납부했고, 재산세를 3,400억 원을 납부를 해서 5,9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대중골프장들이 세금 감면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골프 대중화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 정책을 취하고 세금을 대폭 낮추면서 대중골프장 수와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대중골프장 수는 2000년부터 2019년 말 동안에 290개 수가 증가를 했고, 대중골프장 이용객 수는 15.3배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의 그 골프 대중화 정책을 취했지만 부작용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통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중제 입장료가 폭등했습니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2011년부터 20년까지 32%가 폭등을 한 반면에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는 10% 인상에 그쳤습니다. 또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들은 세금 차이인 37,000원 정도를 인하하는 게 합당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사에서 발표했지만은 대중제로 전환하는 72개 골프장 중에서 46개에서만 입장료를 2만 원 정도 인하를 했고, 8개에서는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에서는 아예 내리질 않았습니다. 입장료를 전혀 안 내렸다면은 1인당 37,000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골프장 산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를 초과하는 곳이 44곳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식의 이런 골프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들 때문에 대중골프장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대중골프장 입장료가 회원제 비회원 입장료보다 적어도 37,000원 이상이 쌓여야 되는데 37,000원을 넘어서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 전환 후 일정 기간 동안에 37,000원 정도를 인하하도록 체육시설법에 규정을 해야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혹 뭐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들이 시장경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세금 혜택을 안 받는다면은 시장경제 원리가 맞지만은 정부에서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시장경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비회원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회원제, 대중제가 있는데 보다 비회원제를 신설해서
법제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2쪽에 그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그 규제도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에 콘도나 호텔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제와 대중제의 장점만을 취하는 무늬만 대중제에는 대중골프장,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규제를 신설해야 됩니다. 또한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하는 동시에 중과세율도 적용해서 편법이 편치지 않도록 규제를 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 뭐 세무당국이나 정부 쪽에서 뭐 관련 규정이 없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다가 핑계대고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옆에 뭐 단속도 안 해? 그럼 우리도 뭐 콘도 해서 뭐 분양해서 팔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편법이 난무하는 실정이고 또 해외 골프장 인수하면서 뭐 그쪽 회원을 분양하면서 여기 이용 혜택을 주고 아주 이 편법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없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국내 골프장 산업이 혼탁해질 거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늬만 편법 회원제인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골프는 뭐 다 치시면서 아시겠지만 18홀이 1라운드입니다. 근데 그 70법 그 시설 조항에 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도 가능.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27홀 회원제를 9홀을 퍼블릭 전환하고 대중제 전환하고 9홀만 회원제를 둔 데가 충주의 시그너스 그리고 세인트포 제주의 세인트포가 그런 식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회원제가 18홀 이상이지 9홀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빨리 그 회원제는 3홀 이상 가능 그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면 36홀 회원제를 18홀로 전환하는 거 세금을 이제 부담을 절개해서 전환하는 건 좋은데 회원도 도장만 받지 입회금이라든가 회원 수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몽베르 골프장이라든가 센츄리 진루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회원 수가 제대로 줄었는지 그 입회금이 줄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할 때는 회원 동의는 물론이고 입회금과 회원 수도 똑같이 똑같은 비율로 줄이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하루빨리 법이 수정 보완돼서 국내 골프장 산업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서천범 소장님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골프 산업 전문가로서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그 골프 산업의 대중화였는데 거기에 이제 편승을 하면서 또 그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 골프장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시장 경제 원리 뭐 이것도 상당히 강력한 논거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편법 운영 같은 것들은 분명히 또 이 어떤 법적인 뭐 그 한계 내지는 좀 그 빈 구멍 같은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에 정부 굉장히 그 여러 부처의 과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중 골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에 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소개드린 8분의 그 토론자들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 관계상 한 분당 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10분은 그 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제가 잠깐씩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줌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8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개입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순서대로 서정훈 과장님부터 해서 양순필 과장님, 김준우 과장님, 또 김태영 부회장님, 김훈환 부회장님, 오우석 부시장님, 박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도현 과장님
이 순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또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행안부의 부동산 세제과 서정원 과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장 서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인 편법 대중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관계된 부분이 이제 재산세 중과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제 대중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편법으로 준회원제처럼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세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골프장 중과 대상 및 중과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중과 대상은 저희가 체육시설법에 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시법에서 인정하는 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요 두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제도의 시발점은 이런 회원제 골프장이 여러 가지 이제 사치성 또 이제 그에 따른 배타적 또는 회원의 우선적 이용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를 최대한 억제하자는 취지의 사실 중과가 된 것이고요. 뭐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중과세도 배제하고 일부 이제 세율도 완화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골프 대중화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조금씩은 이제 변경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재산세제 운영 현황은 저희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이제 과세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과세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시법에 따른 이제 회원제 또는 대중제 골프장업의 등록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등록 대상이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6월 1일자로 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이제 대장 과세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 등록은 중과세고 또 이제 원형 보존지라고 해서 뭐 산지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 합산을 하고 또 이제 다른 시설들은 종합 합산 과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중제 골프장은 중과를 배제하고 있어서 이제 사실상 좀 더 낮은 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편법 대중제 골프장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만약 그런 회원제 수준으로 중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조금 세밀하게 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골프장 편법 운영력을 일일이 가려내서 중과하는 것이 좀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재산세는 이런 시군구 기초에서 이렇게 과세를 하는 세목이다 보니까 그 시점 즈음에서 이제 모든 대중제 골프장의 이제 편법 여부를 조사하는 게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대중제 골프장은 채시법에 따라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 법을 어겨가지고 회원 모집했다는 이유로 하면은 약간 규제 체계 엇박자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시법에 따른 골프장 구분 등록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태까지 중과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특히 이제 세정 운영 차원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중과를 하는 경우는 좀 법리에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29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뭐 조세심판원의 결정 사례도 단순히 어떤 사실 현황에 근거한 이런 어떤 중과가 조금 잘못이 있다 이런 식의 좀 판단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는 또 저희가 이제 실제 골프장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점과 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활용이 되는 과세 시점, 그간에 조금 괴리가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저희도 좀 보니까 애초에 회원제로 등록을 해서 회원을 모집하면은 사실 명확한데, 그러니까 사례들이 유사회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별도로 애초에 설립 당시에 회원이 아닌 별도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해서 또 이제 자회사 호텔에서 발급한 호텔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또 조금 유사 회원 혜택을 주는 경우, 그리고 또 콘도 회원한테는 또 뭐 1년 이상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제 중과 요건은 좀 엄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좀 있어야 사실은 과세관청이 나중에 이제 그 사법적인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사실은 회원제와 같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법으로 하는 그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그 관계 근거 법령인 그 채시법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해당되는 그 법률을 약간 더 제도화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회원과 그냥 대중제로 이원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여러 가지 그 사례 조사를 뭐 좀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유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별도의 어떤 규제 체계를 좀 담아주면 저희가 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재산세도 뭐 적정 수준의 새로운 그 조세 체계를 설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큰 틀에서 이제 세금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그런 사회적 합의와 여러 가지 또 관계부처의 정책적 목적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해 나갈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양순필입니다. 예, 별도 자료 없이 구두로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중제 골프장 관련 정책 토론회의 의미 있는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천범 소장님께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세금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원제처럼 운영하거나 입장료 등이 비싼 대중제 골프장의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한 명당 1회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12,000원을 과세하고 있고 여기에 교육세 3,600원, 농특세 3,6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920원에서 총 21,12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고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분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조문을 볼 때는 어떤 법령상 조문을 볼 때는 대중제 회원제 골프장인지 여부는 결국 이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이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관련 점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화부의 제도 개선안과 국세청의 어떤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관련 부처와 고민해서 한번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 이렇게 또 정책 토론회를 또 마련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발언 기회까지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세정 집행 측면에서 골프장의 세운 현황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모 소장님께서 많은 여러 현황과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 골프장 세운 관리를 책임지는 국세청 입장에서 참고할 부분이 아주 많은 자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제 자료를 보면 골프장 산업의 이용 규모와 이용 계획 수가 11년도 이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회원제 골프장은 그렇지만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지속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국세청 통계를 보더라도 2010년도에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는 회원제 골프장이 2010년도 86곳에서 2011년도에 205곳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후에 2016년에는 218곳까지
올라가서 정점을 찍은 후에 그 이후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저희 국세청 입장에서는 골프장 경영자가 개별 소비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등을 피하면서 또 보다 많은 입장 인원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대중제 골프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국세와 지방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또 이용료를 회원제 수준으로 고가에 운영하는 것은 골프 대중화와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그동안 국세청은 대중제 골프장 변칙 운영을 포함한 또 개별 소비세 적정 신고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확인을 또 실시해 왔으며 또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도 계속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중제 골프장의 유사 회원제 운영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골프장들을 선정을 했고요. 지금 그런 점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리 강화로 인해서 현지 출장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점검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는 있습니다. 향후 방역 수준이 완화되는 대로 골프장 운영화 실태 확인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점검 상황을 토대로 해서 저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영 부회장님, 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부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상근 부회장입니다. 오늘 토론 발제 주제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 참가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집중 공격을 받는 느낌입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고 발제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공격을 받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양경수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께 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가 우리나라 골프장 산업이 선진화하고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들의 대중체육 활동으로서의 골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 쭉 의원님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중 골프장이 골프 대중화를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사랑받는 체육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골프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스포츠라고 하는 프로야구에 비해서 프로야구는 관전행입니다. 그런데 골프는 어느 임진한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임진한 프로께서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골프는 클럽에서 골프 가방에서 골프채를 끌어낼 수 있는 힘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골프는 연령, 성별, 체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참여형 체육 활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층과 노령층의 건강 증진과 의료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골프가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여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골프 라운드 여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를 보면
190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골프장이 적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체육 활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사교 활동의 한 종류로 발전해 왔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한 미군들이 일본으로 골프 가니까 그거 좀 막아봐라. 우리나라에 골프장 만들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에 2016년도 이후에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아서 대중 골프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골프를 접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정부 국회에서 추진한 체육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정책의 하나가 골프 대중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999년도 이후에 골프 대중화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한 기회 증진의 장으로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이후에 엄청나게 대중 골프장이 확장해 왔습니다. 대중 골프장 산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골프 산업은 골프장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골프장이 있어야 되고 골퍼가 있어야 되고 골프 용품 산업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중적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라운드 할 수 있는 여건, 즉 골프장이 조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덕분에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레저에 대한 희망 등에 의해서 대중 골프장이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대중 골프장은 그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방성입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약 4천만 회 정도를 라운딩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2,100만 회 정도가 대중 골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회원권이 없는 국민 누구나 다 우선 예약 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업에 있어서 대중 골프장 업은 개방성을 가장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회원권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골프를 접하고 골프 용품을 구입하고 이름으로써 골프 산업 전체 발전에 큰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세제도에 관련돼서 앞서서 몇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골프장업은 골프장 건설에 운영되는 비용 100%를 대중 골프장 업자가 사업하시는 분께서 자기 자본이나 차입금으로 모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위험을 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대중 골프장의 어떤 건설 운영에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중 골프장은 회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객 활동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습니다. 1인당 5,000원 내외의 금액에 따라서 고객이 이동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골프장 건설 초기에 운영 시에 자금에 대한 압박, 위험, 그리고 운영상의 가격 민감성, 고정 고객이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6쪽입니다. 골프장 조세제도입니다. 대중 골프장 경우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주셔서 대중 골프장이 많이 건설되고 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중 골프장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부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더불어서 또 영업이익에 대해서 3억 원 내의 법인세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골프장업이 영업이 호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이런 위험 부담과 세금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최근에 지금 계속 오늘 정책 토론의 주제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전환 골프장의 편법 운영, 유사 회원권을 발행하고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어떤 흠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기업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 맞지 않고 민주사회에서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제 갈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골프장 산업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장년층의 건강 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좀 더 골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골프 용품이 과도한 비용이 투자되고 소요됩니다. 개인이 운동을 하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좀 육성돼야 되겠다. 지금 골프장별로 통상적으로 코스 관리 장비에 20억 내가 들어듭니다. 18홀에. 이 중에서 기동 장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면 10억 원 이상의 외제 장비를 약 530개 이상의 골프장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의 선진국이고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드는 나라에서 골프장 코스 관리 장비를 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100% 의존하고 있다. 이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편법 운영이라든가 이런 골프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강력히 규제돼서 순수하게 골프 대중화를 목표로 해서 출발했고, 대중 골프장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순수 대중 골프장과 차별화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골프가 우리나라의 프로 골퍼들이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국위도 선양하고 개인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골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대중 골프장 업에 대해서 투자 촉진할 수 있는 현행 조세 제도 유지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오늘 혼돈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잠깐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용 요금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일반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셀프 플레이를 저희 대중 골프장 회원사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셀프 플레이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책자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셀프 플레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먼저 골프장에서 이런 제도를 갖춰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위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안전은 생명이다 이런 책을 만들어서 대중 골프장에 계시는 관리자, 책임자들이 안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 골프장의 캐디 소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맡길 게 아니고 우리 대중 골프장 업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캐디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전문가인데 이분들을 좀 더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개인 사업자로서 도전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이렇게 또 책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캐디를 공부할 수 있고 캐디가 될 수 있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제조업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페어웨이 깎는 장비 하나 못 만들어서 해외 장비 사오는가? 이걸 좀 개선해 보자.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부품이라도 국산화하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업체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비도 좀 안전하게 하고 정비 부품 비용도 절감해서 코스트 관리 비용을 코스트 다운 해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시나요, 다들? 코스트 관리 장비 정비 사례 안전운행을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의 이용 요금을 낮추고 골프가 선진화되는 것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고 소위 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퍼레이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 해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수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중 골프 최근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아쉬운 점은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편법, 전환 골프장들은 아쉽게도 저희와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이 더욱 성공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여가 흥을 위해서 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내 골프장 회원제 160여 개, 대중제 110개의 회원사를 둔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 상금 부회장 김문환입니다. 먼저 서천범 소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골프장 현황을 잘 분석하셨고 또 말씀하신 골프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엄단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골프의 불법과 탈법의 이런 것들은 우리 골프장 업계 생태계에서도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그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이 골프장을 둘러싼 그 우리 경영 환경은 이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은 골프장의 각종 요금 인상으로 많은 분들로부터 하여튼 지탄을 받은 그 시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9월 한 중순에서 10월 말 한 2달 반 정도일 건데요. 이때가 연중 가장 피크입니다. 예전에도 예약이 어려운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낮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서 골프장이 수용할 수 있는 팀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그 납표로 인해서 골프장 수요는 폭증하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골프를 즐기던 한 220만 명이 정도가 골프 이용자들이 이게 우리 골프장에 더해졌습니다. 골프장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탄력성이 매우 낮아서 많은 수요에 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민원이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도 최근에 오랜만에 겪어본 까닭에 뭐 속된 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그 일부에서 각종 요금 인상이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이 동절기에 골프장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골프비는 물론 그린피는 물론 골프 부킹이 굉장히 인해서 불평, 불만, 원성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이 시장 경제 원리에서 골프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린피도 많이 인하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골프장 양도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이용 요금은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골프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게 시즌별로, 월별로, 또 요일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할인이 되고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이 이 골프장 요금이 운영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골프장에서 보면은 작년도 9월, 10월, 11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사일에 최대의 이변이 일어난 어떻게 보면 최대 극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잣대가 되고 그 어떤 시점이 중심이 돼서 그 어떤 해결책을 만들려고 막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그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조만간 언젠가는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골프장 업계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불과 한 2년 전에 어려운 영업 환경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과 시기에서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엄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되는 그 시장 기능에 맡겨놓아서 우리가 보면 오토기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이 제자리 쓰듯이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골몰하고 있는 골프장의 문제점도 눈 녹듯이 녹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우리 여러 패널들도 언급한 것 같이 우리 한국의 골프장은 상당히 많이 대중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은 영골프장 이용객 수가 4,083만 명 정도 되고요. 국내 순수 골프 인구가 한 500명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리고 대중제 골프장 구성비도 한 63%가 돼요. 조사에 의하면은 골프 인구는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고 기회가 되면 골프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인구도 많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골프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맞는 스포츠로 그리고 골프가 갖는 많은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만불 국민소득 시대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는 시대 사명에 맞게 인식 전환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일상에서 그래도 골프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야외 활동의 공간인 안식처로 인식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 해외 나가 있던 그 한 2조, 3조 가량의 돈이 그래도 국내에 머물러서 내수 진작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골프 선수들의 눈부신 그런 선전도 있고 우리 세계 9위의 수준에 하다가는 한국 골프장의 인프라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업보다도 이 골프장은 비롯한 골프 산업의 고용 효과로서 고용 유발 성수가 거의 2배에 가까운 높은 고용 효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우리 아까 서천부 발제하신 서천범 소장님 내저 산업연구소 백서에 의하면은 530여 개의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54만 톤으로 성인의 196만 명이 연간 필요한 산소량을 배출하는 그런 환경의 지킴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 정진과 수명 연장의 효과는 물론 행복을 만드는 그런 요람이기도 함으로써 골프 및 골프장에 대한 고착화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일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가 되지 않는 골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DNA 그리고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골프 산업을 비춰볼 때 이제는 골프도 K-팝, K-방역, K-푸드, K-뷰티 등과 같이 K-골프로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프를 우리의 미래 핵심 및 역점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하며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완벽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막 채워서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 이게 온전한 완벽함이 완성된다는 저희 평소 지론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저희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인시 일부 시장 오우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용인시가 골프장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골프장이 제일 많은 시의 부시장으로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양경수 국회의원님, 김승호 국회의원님과 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용인시 관내에는 골프장이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대중제가 9개소고 회원제 11개소, 그리고 회원하고 대중 혼합된 것이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을 거쳐서 작년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97년도에 3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한 곳이 바뀌었는데 한 개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재산세가 작년에 3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막대한 지방세가 저희가 주게 되는데 저희가 지방세가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고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골프의 대중화라는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 골프 이용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었을 때 골프의 대중화에 기여를 했느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뀐 그 해당 골프장 같은 경우 32억 원의 그 지방세 혜택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개별 소비세 등 1인당 2만 1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골프 입장료가 많이 좀 다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용객 수가 13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3만 명이 32억 원의 지방세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32억 원 나누기 13만 원 하면은 24,600원 정도가 되고 거기에 개소세 등 2만 1천 원을 합치면 한 4만 5천 원 정도의 입장료 할인이 이루어졌으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을 때의 취지가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골프 비용이 19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3만 원이 낮아졌지만 주말 골프 비용은 27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1만 원만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카트비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였을 땐 8만 원이었는데 대중제로 됐을 때 9만 원으로 1만 원이 올랐고 캐디비도 회원제였을 때 12만 원이었는데 대중제로 바뀌면서 13만 원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갈 때 저희 그 정부가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충분히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대중제 골프장이 유사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골프장들에 대해서 저희 현황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중제가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골프장이 3개소가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일단은 시정 조치가 3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방세법상으로 편법으로 유사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 중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회원제 골프장이 그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나서 또 회원제 골프장처럼 운영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시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골프장 등에 대해서 불법사항을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법경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저희가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군에 골프장 불법사항이 확인됐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를 해주는 채식법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인시에서는 앞으로도 전국급 최대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으로서 골프장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더 많은 골프 인구가 골프장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재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양경숙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께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초단체 의원으로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골프장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발제하신 서천범 소장님께서도 이제 발제 자료에서 언급하셨지만 99년 10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에 2000년 말에 전국 골프장 수가 40개소에서 제가 그 발제문 이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0년 말에 컨트리 클럽을 별도로 해서 확인했을 때 364개소로 324개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미 그 골프장의 대중화에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122개소로 34%를 차지해서 전체 골프장 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전체 대한민국 인구수 비율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수가 대략 50% 정도 되고 대한민국 인구의 90% 정도 되고 이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골프장 34%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 그 국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골프장을 그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또 증거 자료로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 골프장이 단순히 그 지방에 어떤 역할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방문해서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비싼 골프장 비용을 감수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지방에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그 소비력이 많이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체육인들이 와서 골프를 즐기고 소비력을 많이 지역에다가 어떤 그 구매를 하고 식당도 방문을 하시고 숙박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뭐 야구나 아니면 축구나 이런 다른 스포츠와는 다르게 어떤 지방 재정의 일부 좀 긍정적인 요인을 끼치는 그런 체육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와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과제가 또 현 정부의 또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체육인들이 지방에 와서 소비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중 골프장 문제를 바라봤고요. 최근 20년간 324개소가 증가하면서 900%의 골프장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골프 대중화에 맞는 골프장 공급이 또 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과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요 과제들도 있지만 골프장 공급을 어떻게 더 해서 시장에서 이 비용들, 이용료를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안 맞는 예일 수 있겠지만 한 2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이제 PC방이 처음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PC방의 요금과 그때 20년 전에 PC방 요금과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 요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다른 형태의 그런 수익 모델을 찾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한 PC방의 대중화가 되면서 그만큼 또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요금 변동이 좀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한 가지 예로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토론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골프장들이 비용을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또 이것들이 또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또한 그런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한 현실이지만,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 운영이라든지 현재와 같은 그런 예약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봤을 때, 우리가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골프 대중화와 이런 비용의 안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리스크를 서로 좀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 담합에 의해 골프장 공급 이후에도 높은 입장료가 유지된다면은, 또 골프장은 아까 또 여러 토론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반발과 골프 산업에 대한, 그리고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또 인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주제라고 본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그런 이제 중과세 문제하고, 그리고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발제하신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한 적극적인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언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보다는 국내 골프장 이용료가 좀 더 비싼 게 현실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운영 관리에 비용이 또 한국보다는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공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은 편법이 없되, 하지만 적당한 세율에 대한 기준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도연 스포츠 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들리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발제 내용하고 토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에서 골프장, 최근에 이제 논란되고 있는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90년대부터 골프장 병설 제도를 만들면서 골프의 대중화 정책을 추진을 했고, 좀 성공적으로 이 골프 대중화 정책이 추진이 돼서 2013년에는 대중 골프장 수가 회원제 골프장 수를 초과를 했고, 2017년에는 대중 골프장 이용객 수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물론 모든 골프장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되는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편법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저희는 이 문제가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골마왔던 문제가 좀 터졌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국내 골프장이 수요가 많아져서 이거에 대한 이용료, 그린피가 높아졌고, 이건 단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미비되었던 점들에 의해서 편법 운용이 지속되어 왔고, 그 문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터졌기 때문에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비점에 대해서 최시법을 유권 해석하거나 이런 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일부 이제 대중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라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골프장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 조세 평등과 이런 합리적인 골프장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양경숙 의원님과 김승원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시간보다 좀 짧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순서가 이제 행안부, 기재부, 국세청,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협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문광부,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됐는데요. 혹시 이제 쭉 토론을 들으시면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패널 토론자분이 계시면 좀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까지 나온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행안부나 기재부, 국세청, 여기는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중골프장 협회의 김태용 부회장님도 이거는 반드시 좀 어떤 규제가 이루어져서 편법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이제 골프 산업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또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수많은 대중제 골프장들이 있는데 그 골프장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 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인시의 오우석 부시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보시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 보니 아마도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점검하는데 상당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실태 파악이 용이하고 또 회원 모집 방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점검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지방 세수도 늘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체육시설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서 좀 규정을 해주고,
또 그 점검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에 그런 자격을 좀 부여해 준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심히 이걸 이제 점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오 부시장님이 이제 요청하신 것은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우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리를 이제 허용해 준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그 편법 운영에 대한 유사회원제 운영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시 의회 우리 박 위원장님은 약간 좀 시각을 이제 달리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춘천시 같이 수도권 서울 외곽에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넘쳐나는 그런 골프 수요객들을 이제 흡수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어떤 고가의 그런 그린피가 또 춘천에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유사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뭐 단속하는 건 좋지만 가격에 대한 규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가격 규제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면 좋겠다고 제안된 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권도현 스포츠 산업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최근에 이제 유사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체부에서 체육시설법이라든가 이제 관련 법률에 대한 법률의 규정을 이제 개정하시고 또 제도 개선을 하시면 어느 정도 또 결과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뭐 우리 모두가 다 이거는 이제 적절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또 성과를 이루기 위한 좋은 대안도 이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가격 규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우리 김태형 부회장님, 김훈남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또 사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초과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회 전체의 총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서천범 소장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규제는 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규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제와 토론이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 이제 발제자나 토론자로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도 이제 뭔가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코멘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에 있는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좀 의사 표시해 주시면 우리 사회자께서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이 지금 저는 안 보이는데요. 자, 뭐 그러시면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서천범 소장님께서 지금 토론자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답변 비슷하게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봤고 이제 여러 지적을 하시는 거 봤는데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골프장이 세금 혜택을 안 받는다면은 시장경제 원리가 맞죠. 근데 세금 혜택 받고서 규제를 안 받겠다는 거는 이건 넌센스라는 얘기고 편법 골프장에 대해서도 뭐 다 이제 찬성하시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법 규정을 해서 편법 탈법하면은 골프장 망한다 그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뭐 15년 전부터 20년부터 편법을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나도 해야 돼. 안 하면 또 회장이 왜 안 하냐고 또 난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편법이 이제 난무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환경부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지방 그 업체들이 골프장을 증설하려도 환경부에서 무조건 무슨 뭐 핑계를 대서라도 대신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춘천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급 확대를 하려도 실질적으로 공급을 골프장을 만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골프장에서 라인들을 더 추가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관광단지에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환경부는 자기들은 골프장 개발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상당히 제한이 되고 앞으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25년까지 신규로 공급되는 게 40개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는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 문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직 아니고 그 입장료 심의위원회 뭐 여러 가지 뭐 하려면 솔직히 그 컨트롤하고 하려면 상당히 조사하고 하려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단법인 한국 골프 소비자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단법이니까 맡겨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별도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식법을 개정해서 이 해원제 대중제에 비회원제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그 양 의원님도 이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그러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좀 제대로 그 골프장 산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편법 탈법하지 않고 정당하게 경쟁해서 돈 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좀 양 의원님께서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또 10년 후에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얘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양 의원님 찾아뵙고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랜 동안 이 이슈에 대해서 천착해 오신 이제 서 소장님 아주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양 의원님 이 재정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제도 개선 또 법 개정 뭐 여기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좋은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로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마이크를 우리 양경숙 의원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양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김재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발제자분들, 참석자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중간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공동 주최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모경 의원님도 들어오셔서 듣고 계시고, 또 이수진 법조인이시기는 하지만 또 그분도 함께 듣고 계셨고, 또 노동자 대표로 들어오신 이수진 의원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이수진 의원님 들어오셔서 듣고 계셨고요. 또 양정숙 의원님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분의 그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수십 분, 제가 중간에 확인한 건 한 40여 분 이상 되시던데, 모든 참석자 분들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서천범 그 소장님 발제해 주셨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대중제 골프장 운영의 그 실태, 그리고 또 전반적인 대중제 골프장만이 아니라 골프장 전체 운영 실태를 포함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까지 아주 깊이 있는 발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경영협회 또 대중골프장 협회의 부회장님들, 상금 부회장님 2분 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주시고 앞으로 또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잘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까지를 곁들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자체를 대표해서 함께해 주신 오우석 부시장님, 그리고 박재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가장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주최하는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서정훈, 또 양순필, 권도연, 강상식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역시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문제점도 대안도 더욱더 분명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입법 방향도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론회가 오늘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과 저희들이 지금 책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 녹취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그 정당의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당의 정책위원회 책임자들한테도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또 청와대의 유관부서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그 정부 관계 기관에 물론 다 전달하고요. 지방자치단체,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섭렵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오늘의 토론회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심도 있게 협의도 앞으로도 더 하고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 입법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좀 잡혔기 때문에 보좌진들을 동원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법 개정안도 제출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토론회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나중에 그 코로나 사태가 조금 완화되면 식사라도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